자, 여러분 여기서 염두에 두실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온대저기압이든 열대저기압이든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의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불어 들어온다. 수렴형이고 상층에서는 어떻게 된다? 공기 상승 기류가 있고 단열 변화에서 구름 만들어지고 날씨 흐리다.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온대저기압의 발생과 소멸이라고 했는데 우선 발생하는 지역부터 첫 번째로 보도록 하면은 온대저기압은요. 위도 60도에서 형성됩니다. 자, 위도 60도. 선생님이 0, 그리고 30, 그리고 위도 60, 위도 90. 우리가 위도 0도를 적도라고 하고 90도를 극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극, 북극. 지구과학에서는요. 뭐 15도 이렇게 의미 크게 두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0, 30, 60, 90을 크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중요한 위도를 언급을 하는데 대기 대순환에서 우리가 위도별로 어떤 순환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압대가 형성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선 결론만 얘기할게요. 위도 60대는요. 위도 60도라는 이 지역은 저위도에서 어떤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와요. 근데 고위도에서는 또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위도 60도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요. 그럼 무조건 어떤 것이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전선이라고 합니다. 고위도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한다? 위도 60도를 한대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대저기압은요. 위도 60도 즉 한대전선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아, 온대저기압은 전선이 있구나. 이걸 크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 과정과 소멸을 볼게요. 첫 번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납니다. 어디서요? 위도 60도에서 만납니다. 그럼 세력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어떤 전선? 정체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기가 더 무거운가요? 찬 공기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걸 위로 올라가다 보니 뭘 만든다? 파동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파동에서 환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발달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누가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요? 선생님이 한랭전선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했고 그 결과 무엇을 만든다? 폐색전선을 만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무거운 찬 공기가 아래로 오고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멸 과정을 거친다라고 결정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이 한대전선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전선이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모든 과정을 전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정체전선. 두 번째는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세 번째는요, 폐색전선 과정이죠. 발생, 소멸, 전선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발생과 소멸을 전선으로 정리를 할 것.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발생과 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온대저기압은 어떤 공기가 만난다? 위도 60도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무거운 찬 공기 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찬 공기가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하강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찬 공기, 무거운 찬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감에 따라 즉 안정되게 되면요. 무게중심은 어느 역시 찬 공기 쪽에 위치함에 따라서 처음 무게중심에서 안정된 후 무게중심을 보게 되면 이만큼 내려오게 돼요. 그럼 이런 무게중심의 변화, 즉 무게중심의 위치 에너지가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혹시 물리 소양 조금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거 기억나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다. 즉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런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무엇에?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근원에는 온대저기압의 생성이 위도 60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온대저기압 발생과 소멸, 에너지원까지 마무리되었고요. 그럼 온대저기압의 일기도 기호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대저기압이에요. 선생님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쪼삣쪼삣하네요. 여기 동글동글하네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온대저기압이에요.
그럼 보이는 그대로 보세요.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구나. 다시 말해서 L이 있구나.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두 번째, 온대저기압은요,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전선이에요, 여러분? 한랭전선이고요. 여기는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난전선의 일기도 기호네요. 네, 온대저기압은요, 전선을 동반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A, B, C, D, E로 단면을 잘라봤습니다.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된다? 지표면이 있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만나는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났을 때 한랭전선, 여기는요, 찬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면은 온난전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고 정난운, 여기는 층운이 만들어져서 어떤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고 여기 무슨 비가 내리고 이슬비가 내린다고요. 각각이 어디예요? A지역,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이 각각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단면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무슨 말을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단순히 전선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저기압, 고기압 하나, 한랭전선, 온난전선 하나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것보다 온대저기압 하나 딱 시험에 내버리면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저기압 성격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훨씬 시험 내기 매력적이고, 이런 온대저기압성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비가 내린다 할 때 이런 성격으로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걸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하겠다? 온대저기압을 저기압과 전선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겠구나, 요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온대저기압의 구조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어떤 기상현상 나타나는지 판서로 선생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 앞서 본 그림의 그 일기기호를 그대로 그려볼게요. 온대저기압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압이고요. 이쪽 편에는 한랭전선, 이쪽 편에는 온난전선을 동반합니다. 저기압 그대로 표현하고 전선 그대로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온대저기압은요, 온난전선 앞쪽, 전선과 전선 사이, 한랭전선 뒤쪽으로 구역을 나눠서 우리가 날씨 변화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 임의로 여기를 A지역, 전선과 전선 사이를 B지역, 뒤쪽을 C지역이라고 임의로 나눌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온대저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A지역, B지역, C지역의 기상 현상을 알아볼 텐데요. 어떤 것들을 알아보냐면 첫 번째,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전선을 설명할 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따졌을 때 한랭전선은 온난, 어느 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온다고 했습니까? 네, 전선 뒤쪽이요. 온난전선은요, 전선 앞쪽이요. 또 고기압과 저기압 쪽에서 날씨가 흐린 쪽은요, 저기압 중심이요. 날씨가 흐리다는 건 저기압에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더욱이 한랭전선 뒤쪽은 구름 형태가 수직 발달, 즉 정난운이었고, 온난전선은 수평 발달, 층운형이었습니다. 즉 위로 발달, 옆으로 발달. 그럼 강수구역이나 구름이 있는 지역은요, 좁게, 여기는요, 넓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 노란 분필로 구름이 나타나는 지역을 그려볼게요. 한랭전선 뒤쪽으로 좁게, 저기압 포함하고 온난전선 앞쪽으로 넓게, 이 지역은 모두 뭐가 내린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 현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즉 어떻게 된다고요? 전선 뒤 좁은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그렇죠. 전선 앞쪽으로 넓은 지역에 뭐가 내린다?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구름과 강수 끝났어요. 선생님, B지역은요? 그렇죠. B지역은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 오버해서 어떻게 하다? 여기를 맑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풍향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기압에서는 특히 어디? 북반구에서는요, 저기압은 기압이 낮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 공기량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무슨 방향?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기압이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그려볼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게 그려드렸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풍향, 바람의 이름은 어디서 붙인다고요? 시작하는 쪽.
시작하는 쪽. 그럼 우리가 방위 표시를 했을 때 북, 남, 동, 서가 됩니다. 그럼 이 방향은 무슨 풍? 그렇죠. 바로 북서풍이 되고요. 여기는요. 바로 남서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요. 바로 남동풍이 분다. 이렇게 풍향을 정리한 겁니다. 이걸 그냥 외우려면 못 외워요. 북서, 여기도 서, 여기는 남동, 여기도 남. 어떻게 기억한다? 풍향은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걸 고려해서 각각의 바람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정리됐네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을 때 A지역은 남동풍이 불며 전선 앞쪽으로 넓게 이슬비가 내리고 B지역은 구름 없이 맑으면서 남서풍이 불며 C지역에 속한 곳은 북서풍이 불면서 소나기가 내린다. 좁은 지역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대저기압의 구조에 따른 무엇과 구름과 강수, 풍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온대저기압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저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을 해요. 이동. 어떻게 이동할까요? 자, 마찬가지. 저기압이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무엇을 타고? 편서풍을 타고요.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때 이동에 따른 날씨 변화, 다시 말해 구름, 강수,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린 거랑 동일하네요. A지역, B지역, C. 다시 말해서 A는 온난 전선 앞, B는요, 전선 사이, C는요, 한랭 뒤.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 지금 뭐 한다고요? 온대저기압의 이동에 따른 구름, 날씨, 풍향, 즉 기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어떤 관측자가 있어요, 여러분. 관측자가 있습니다. 방위 표시 이렇게 도독할게요. 북남, 동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온대저기압 편서풍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온대저기압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었어. 약식으로 그릴게요. 저기압.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오겠죠. 그럼 온대저기압의 어느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관측자가 쭉 접근을 하면요. 처음에는 온대저기압 여기 있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관측자는 온대저기압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겠죠. 시간이 더 지나면 관측자의 이쪽 반대쪽으로 온대저기압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서서 온대저기압 쭉 다가오는 걸 관측한다면 맨 처음에 관측하는 기상현상은 어느 쪽에 있는 기상현상일까? 그렇죠. A지역입니다. 첫 번째 온난전선 앞쪽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선과 전선 사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렇죠. 한랭전선 뒤쪽의 날씨 현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온대저기압의 이동함에 따라서 구름, 날씨, 풍향의 변화를 알아보자는 것은 온대저기압의 대략적으로 어느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관측자나 관측소에서 변하는 구름, 날씨, 풍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선생님, 온대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죠. 그럼 풍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도 반시계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적어뒀죠? 시계. 주어가 온대저기압이 아니고요. 온대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서 관측자,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관측자가 경험하는 구름은 어떻게 변하고 날씨는 어떻게 변하고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써주면 돼요. A지역의 구름은 무슨 구름이었어요, 여러분? 충운이었죠. B지역은요, 구름이 없었습니다. C지역은요, 그쵸? 정난운이었습니다. 특별히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어땠습니까? 층운은 층운인데 높이에 따라서 권, 고, 난층운 순서로 관측이 가능했었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날씨는요,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구름이 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권충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햇물이 달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햇물이만 쓸게요. 난충운에서는요, 그렇죠. 이슬비 내린다고 했습니다. B지역에서는 구름 없는데 비가 오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맑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했죠. C지역에서는요, 그렇죠. 정난운입니다. 청동,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즉, 이 관측자는 이렇게 서서 온대저기압을 경험하게 되면은 햇물이 달물이가 보이다가 이슬비 경험하고 잠시 소강 상태다가 결국 소나기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풍향 완전 중요합니다. A지역의 풍향 뭐였습니까? 바로 지금 남동풍이 나타나고요. 처음에 남동풍이고요. 여기다 쓸게요. 남동, 여기는 남서, 풍향은 시작하는 쪽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북서, 그리고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입니다.
선생님,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자, 볼게요. 자, 부, 남, 동, 서입니다. 처음에 무슨 풍이라고요? 남동풍. 시작하는 쪽입니다. 남동풍.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남서풍입니다. 남서풍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겁니다. 북서풍, 북서풍. 세 번째,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방향, 1번, 2번, 3번. 무슨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완전 중요합니다. 이걸 온대저기압이니까 선생님 무조건 반시계 아닌가요?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다? 온대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 관측자가 경험하는, 특별히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자, 관측소가 경험하는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